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짧고 날카롭게 생긴 빗을 상대방에게 꽂아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상대방이 마음에 원한을 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한자는 무엇을 뜻하고 있나요? 원한을 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럼 이처럼 변화를 의미하는 한자를 뭐라고 읽으면 좋을까요? 정답은 화예요. 따라서 이 한자는 될 화예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한자편 파트 8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파트 8에서는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한자에 대해서 24개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 머리혈이 쓰이고 있는 한자 중에서 12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8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4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4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모든 한자들 속에 머리혈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근데 이 두 번째 한자를 보니까 첫 번째 한자의 일부분으로도 쓰이고 있네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엄밀하게는 다르지만 될 화가 더해진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될 화는 오프닝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본 한자가 되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이 아이는 왼쪽에는 사람인이 와 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짧고 예리한 칼날이 특징인 비수비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될 화는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으면 원한을 품게 어떻다?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기가 수월해지니까 한번 꼭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느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될성 부른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귀를 쫑긋하고는 머리까지 기울인다고 하네요.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될성 부른 아이들은 선생님 말에 귀와 머리를 어떻게 하고 듣나요? 기울이고 듣죠? 따라서 이 한자는 기울일 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울일 경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傾ける、傾ける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け、け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傾向、傾向 쟤는 좀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할 때의 경향이 되고 다음에는 傾聴、傾聴 주의를 기울여서 듣는다의 의미인 경청이 되고 다음에는 傾斜、傾斜 우리말이 비탈에 해당하는 경사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先生の話に耳を傾ける先生の話に耳を傾ける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울일 경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부터 볼게요. 이 한자는 생김새를 보니까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기울일 경에서 왼쪽에 있었던 사람인이 빠져버린 형태예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이 한자는 원래는 기울일 경이었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인이 빠져버린 형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이처럼 음악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오랫동안 음악을 듣고 있어도 그 시간이 잠깐이었다고 느껴지질 않나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음악에 사람이 빠져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느껴지나요? 시간이 잠깐이라고 느껴지죠? 따라서 이 한자는 잠깐경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잠깐경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이 한자는 뜻으로는 コロコロ 또는 ゴロゴロ 라고 읽어주고 한편 음으로는 발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관점에서는 이 한자는 우리말의 음독은 과감히 잊어버려도 좋겠어요. 자, 그럼 이 한자의 대표적인 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あの頃あの頃 그땐 그랬지 할 때의 그때가 되고, 다음에는 いつ頃いつ頃 언제쯤이 되고, 다음에는 日頃日頃 늘, 항상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時々あの頃が懐かしくなる時々あの頃が懐かしくなる 가끔 그때가 그리워진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경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을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고용할 고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근데 이 고용할 고는 윗부분에는 집을 의미하는 한자인 지포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순한 집이 아니라 라이브 하우스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편 아랫부분에는 새의 모양을 본떠 만든 새추가 와 있는데, 여기에서도 새는 꾀꼬리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고용할 고는 라이브 하우스가 꾀꼬리처럼 노래 잘하는 가수를 고용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가 보이시는데, 젊은 시절에 인류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했던 적을 머리로 떠올리면서 지난 시절을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할아버지는 인류회사에 고용되어서 일했던 시절을 머리로 뭐하고 계시나요? 머리로 회고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회고할 고 또는 돌아볼 고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顧みる顧みる 한편 음으로는 ここ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덕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解雇解雇 이게 바로 회고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顧問顧問
고문 변호사 할 때의 고문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顧問弁護士として働いた頃を顧みる。顧問弁護士として働いた頃を顧みる。 고문 변호사로서 일했던 때를 회고하다, 돌아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회고할 고, 돌아볼 고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면 오른쪽에는 머리혈이, 그리고 왼쪽에는 미리에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누군가가 은행에서 돈을 맡길까 하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이자가 얼마가 되는지를 미리 알아보니까 이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래요. 그래서 머리로 이것저것 따져보고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로 한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미리 이자가 얼마인지를 머리로 따져보고는 은행에 돈을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돈을 맡기기로 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맡길예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맡길예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預ける、預ける。 음으로는 よ、よ。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대표적인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預金、預金。 은행에 돈을 예금하다 할 때의 예금이 되고 다음에는 予託、予託。 예탁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훈동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金利が高いときは銀行にお金を預けた方がいい。金利が高いときは銀行にお金を預けた方がいい。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 돈을 맡기는 편이 좋다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오카네오 아즈케르라는 의미는 돈을 맡기다, 즉 예금하다라는 표현이 되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어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간단하게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될성 모른 아이는 선생님 말에 귀와 머리를 기울이고 듣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기울일 경이 되었고 뜻으로는 갖다묻게루, 갖다묻게루, 음으로는 케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사람이 음악에 빠져서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시간이 잠깐으로 느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잠깐경이 되었고 뜻으로만 코로 또는 고로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할아버지가 회사에 고용돼서 일했던 시절을 머리로 회고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회고할 고, 돌아볼 고가 되었고 뜻으로는 가에리미르 음으로는 코로 짧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미리 이자가 얼마인지를 머리로 따져보고는 은행에 돈을 맡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맡길예가 되었고 뜻으로는 아즈케르 음으로는 요로 읽는다고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8의 네 번째 시간을 마치는 걸로 할게요. 오늘도 일본어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7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それじゃ、またね